저희가 그동안 730 재보선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곳 동작을, 서울의 동작을 선거구하고 수원의 셋, 을병정 세 곳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동안 김포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나 봅니다. 오늘요, 여야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김포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수원도 그렇고요. 서로 자신이 유리한 선거의 틀,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모습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김포로 갔습니다. 영상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있죠? 예,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또 격전지 중에 하나가 바로 김포입니다. 김포는 서울에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도권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이 아주 유리하게 계속 당선자를 배출한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지도부가 모두 김포를 찾았습니다. 김포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낸 홍철호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요. 아직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 유세를 간 거고요. 지금 장면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김두관 전 경기도지사, 이번에 김포의 후보로 출마한 오른쪽에 보이네요. 경남도지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포에서 여야 모두 회의를 열면서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서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과연 새누리당은 상대 후보를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른 편 상대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김포의 선거 분위기와 판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400년간 김포를 지켜온 김포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당 후보는 이곳 김포와 인연이 단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홍철호 후보는 김포에 400년째 뿌리째 살고 있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야당의 김두관 후보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김포까지 400km 날아온 정치 철새입니다. 새누리당은 400이라는 숫자를 키워드로 삼아서 비교를 좀 했군요. 예. 김두관 후보가 아무래도 경남에 고향을 둔 사람이고 이번에 수도권의 격전지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으로 올라온 사람인데 일단은 재밌는 건 김포가요. 외지인 비율이 75%입니다. 김포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비율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토박이론이 얼마나 먹힐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만 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당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도 홍철호 후보가 거물인 김두관 후보보다 앞서는 그것도 격차가 좀 나는 그런 지금 구도로 판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철호 후보는 저는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김두관 같은 거물급 야당 정치인을 앞서고 있다. 철새 정치론 저 얘기가 먹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조사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400년과 400km 이렇게 비유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과연 약간 앞선 듯하는 홍철호 후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7월 30일 선거에서 뽑히는 사람은 1년 반쯤 이제 국회의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가 짧습니다. 이 짧은 동안에 국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국회에 가봤자 일하는 거 배우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군요. 경험이 없다. 예. 일 배우려면 사실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의원들이. 뭐 보좌관 다루는 법, 또 국회에서 법안 내는 법, 이런 것들 배우다가 시간 다 간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야당의 저런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뭐 거기서 재선을 해서 지역 일꾼으로 키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야의 주장을 유권자들이 동시에 놓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침을 잘못 삼켰네요, 생방송 중에. 자, 그러면요, 김포의 선거운동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를 돕는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인데, 뭐죠 저거? 얼굴에 좀 선크림을 발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딱 걸렸군요. 대표님 여기 오십시오. 제가 한번 발라드릴게요. 뭐 꼼짝 없죠. 김두관 후보도 발라주네요.
네, 그렇죠. 땡볕에서 거리를 높이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사실 후보자들이 얼굴에 네. 하얗게 바르고 다니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바르기 어려운데 저렇게 또 유권자들이 발라주면은 또 네. 흔쾌히 얼마든지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죠. 유권자가 손을 내밀어 직접 바르겠다는데 마다할 후보는 없습니다. 자, 파란 운동화가 늘 관심이죠. 어제는 안철수 공동대표 혼자 신어서 궁금했는데 오늘 김두관 후보 발이 보일까요? 발이 보일까요? 안 보여주시네. 아, 나왔습니다. 예, 파란 운동화 신었습니다, 오늘. 네. 그렇죠. 아마 채널A 방송을 어제 저희 방송을 본 모양입니다. 네. 야당 후보들 파란 운동화 신지 않으면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공천 주도한 노력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딱 받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어쨌건 새누리당이 최근 들어서 인사 실패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지지율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매주 금요일 맞아 지지율 숫자가 나왔는데 조금 더 벌어진 걸로 나왔네요. 네, 이번 주간의 갤럽 조사를 보면 네. 새누리당이 43%, 네. 지난주에 41%에 비해서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또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28%에서 26%로 네. 일주 만에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아마도 여기에는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그렇죠.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네. 새누리당의 어떤 변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로운 최고위원들의 탄생, 네. 향후 당청 관계의 새로운 재구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이른바 전당대회 효과가, 컨벤션 이펙트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렇죠. 새정치연합의 경우는 네. 동작을 공천에서 시작해서 네. 권은희 후보 공천 논란으로 끝난 네. 공천의 문제점, 이것들로 상당히 지지자들이 아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자, 그동안 사실상 당의 최대 주주는 친노 강경파 그룹인데 그 좌장은 현재로선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이잖아요. 그동안 특별하게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의견을 밝힌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죠, 어제. 네. 대전 대덕 재보선 출마한 네. 박영순 후보 지원차 내려갔다가 네. 현지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이다. 정말로 부끄럽다. 우리 당이 아직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문제점을 인정하는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네. 부끄럽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관련이 됐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네. 반성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끄럽다는 표현 자체가 네. 지금 공천에 책임이 있는 네. 김한길, 안철수 이 두 사람을 겨냥한 그런 네. 정치적 발언으로도 볼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해석이 정치권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 국민들 앞에 정말 나도 당의 중진으로서 역할을 못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보다는 나는 나와 있지만 책임진 저 두 분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잘 못하니 참 문제다라고 혀를 좀 끌끌 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예, 거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 상황은 네. 선거가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당권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노들이 명분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쌓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피말리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요. 본인도 참 힘들지만 가족들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가족들이 출마한 가족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부터 후보의 자녀들이 직접 선거에 관여하고 메시지도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딱 마음에 담고 있는 거겠죠. 나경원 후보는 이 노래를 아주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이게
성평등 의식에 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엄마 힘내세요도 같이 포함된 뜻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자녀들이 후보에 나선 아버지를 향해 응원의 박수를 많이 보내는 글을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그 수원 정 지역구 네. 영통이 되겠습니다. 영통. 네. 영통 지역구 김진표 의원이 의원을 했던 데죠. 네. 여기에 출마한 박광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네. 후보의 따님이 네. 딸이 16일 날 그 트위터에다가 SNS로 효도라는 것을 해보자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아버지의 홍보에 나섰습니다. 근데 네. 여기 내용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많은데 네. 우리 아버지 박광훈 후보는 오로지 머리가 크고 못생겨서 네. 유명해지지 못한 박광훈 씨가 트위터에서나마 유명해지길 바란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잠깐만요. 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크게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자기 아버지를 박광원 씨라고 불렀네요. 아주 코믹한 자녀인 것 같습니다. 내 아빠 박광원 씨는 저에게 압도적인 머리 크기를 물려주셨죠. 그래서 제가 스냅백이 유행해도 쓰지를 못합니다. 스냅백이란 모자인가 보네요.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압도적인 머리 크기. 요새는 머리 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요. 자, 한번 볼까요? 다른 손학규, 뭐 이런 다른 후보에 비해 박광원 후보 더 특별히 머리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손학규 후보도 머리가 굉장히 큰 분인가 보네요. 손학규 후보도 네. 만만치 않은. 네. 그런데 이 위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계속 SNS라는 걸로 자기 아버지를 응원하는 글을 쓰니까 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보좌관한테 트위터하지 말라고 전화 받음. 크크크크크크. 그러니까 아버지를 응원하는 거 쭉 보여주는데 좀 걱정되나 봐요. 이렇게 많이 글 올리다 혹시 실수라도 할까 봐.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 전화해서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말렸나 보네요. 네네. 지금 네. 이제 박광훈 후보의 딸이 저렇게 SNS에 또 글을 올리고 네. 하면서 그 경쟁 후보인 네. 지금 천호선 그 정의당 후보의 아들도 맞불을 놨습니다. 네. 여기 지금 네. 자, 한번 박광훈 이 따님이 그냥 농담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아버지 홍보도 좀 했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박광훈 씨는 좀 재미없을 정도로 올곧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일을 굉장히 잘하고 사리사욕과 기호가 거의 없는 도화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역구민이라면 한 번 정도는 재선은 바라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한 번 정도는 뽑아봄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네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뽑아달라라는 표현보다 더 호소력이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너무 솔직한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네. 코치하고 기획하고 그렇지 않은 느낌이 아주 물씬 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천호선 후보의 경우도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정의당 후보죠. 네. 정의당 대표 천호선 후보의 아들도 네. 이에 질세라. 같은 야권입니다만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효도란 걸 해보렵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 역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지역구 후보 따님이 먼저 SNS 효도 선거운동을 하는 걸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쪽 따님이 먼저 하셔서 용기를 내서 따라한 겁니다. 선의의 경쟁 펼칠게요. 이런 내용으로. 자, 그래서 그런데 네. 진짜 메시지는 뭐가 나오는지 하나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림인가요? 네, 여러분은 보궐라운드 영통 2번 코너 딸과 4번 코너 아들, 4번은 이제 천호선 후보가 되겠죠. 4번 코너 아들의 자식 배틀을 보고 계십니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좀 코믹하게 이런 내용을 그림을 굉장히 잘 올렸습니다. 그리네요. 네. 그림에도 좀 네. 솜씨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렇네요. 자, 코믹한 것과 함께 동시에 진지하게 자,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뛰어넘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할 뜻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좋은 분이지만 내가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뭔가 좀 거대한 벽 같기도 하고 큰 어른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런 건데 자, 새누리당 후보 김태희 후보의 자녀분도 혹시 여기에
동참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예전부터 이런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동작을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동민 후보가 그동안 너무 박원순 시장 너무 파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직접 그 관련된 생각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기대는 게 아니라요.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현상, 이런 부분들을 전국화 시켜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동작에서 이제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동작에서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박원순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내가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일했는데 박원순 시장 파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부산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네.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 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기동민 후보도 정치적으로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마케팅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 과정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엔 나경원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철새 아니냐, 낙하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좀 해명을 내놓고 있죠. 나 동작을과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자, 라디오 인터뷰한 내용 좀 공개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라디오에서 했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자, 음성 준비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흑석동에서 태어나셔서 원래 외가가 흑석동입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제 이름을 상도시장에 있는 장명소에서 지으셨대요. 이름을 장명소, 상도시장 쪽에서 지었고 노량진 쪽에서 태어났고 본적이 동작을이다. 이런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작을 놓고는요. 기동민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경합 저희가 쭉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다음 주 초부터 선거 운동 계속 불붙으면 저희 뉴스탑10에서 더욱 정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